안녕하세요. 삶의신입니다. 30대, 40대, 50대 합격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 자, 우리가 입사 시험, 입사 시험? 네, 우리가 3, 40대는 거의 입사 시험이란 건 없죠. 입사 면접, 면접 시험이 되겠지 뭐. 면접을 봤을 때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40대, 네, 30대 어려운 상태. 30대 한 34, 5살 정도까지 대리, 과장 요 정도는 이직이 좀 쉬운데 조금 더 높이 올라가신 분들은 사실상 힘들다. 뭐 물론 그거 말고 일반 생산직에 계신 분들도 요즘 뭐 인력이 많이 없어서 가능성이 있지만 예전 같으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많이 그만둡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회사가 없어져요.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위메프라든지 뭐 이런 거 보세요. 회사가 지금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거기 납품하시던 그 회사들 전부 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면 공무원 메리트가 있냐? 온갖 나쁜 얘기로 뭐 바르고 발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공무원밖에 없다.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어요. 60세까지 어떤 회사들은 정년을 보장한다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과연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회사들은 우리가 다닐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새로 다니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단순히 시험만 봐서 하면 되는 그런 과정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직을 한다, 뭐 다른 직업을 찾는다 할 때는 굉장히 어렵죠. 자, 공무원 시험 9급, 지금 얘는 9급입니다. 뭐 보통 이제 3, 40대가 예전에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 지금 내가 9급 들어가서 어떻게 이 월급 가지고 하는데 7급 봐야지 했는데 7급 보고 몇 번 미끄러집니다. 7급은 좀 어려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그것도 뭐 합격하시는 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일단 선발하는 인원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좀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나름 그래도 뭐 제가 예상할 때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 그런 9급보다는 7급 쪽으로 도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점수가 낮지 않아요.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 7급 정도의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시험 어렵다. 5급도 마찬가지죠. 5급도. 그러나 이제 항상 합격자들은 있어요. 많지 않아서 그렇죠. 9급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합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가 있는데, 자, 어느 정도 있는지 먼저 보고 갑시다. 그러면 요거 이제 직렬별로 나눠진 건 아닌데 요렇게 요 정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정도죠. 뒤가 안 보이네. 어떻게 보이게 만들지? 요렇게 크게 나와서 그래요. 자, 30대, 36세 있어. 요 50대까지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라가지고 그렇게 안 해줘서 일단 36세 이상이 585명 있죠. 4,800명 중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가 8, 1,400, 2,800, 거의 2,000명, 2,600명 정도가 지금 30대예요. 30대, 40대, 50대. 물론 이제 30대 초반이 좀 많이 늘어난 감이 있어요. 20대 후반하고 30대 초반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나죠. 자, 그러니까 아니 이거 완전히 제로는 아니잖아. 그러면 특히 30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제 문제는 없는데 40대쯤 되면 이제 다니던 직장들도 있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멀리 떨어졌죠. 공부를 안 한 지가 꽤 됐으니까. 이제 그게 가장 리스크예요. 리스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주변 환경. 그러니까 주변 환경은 뭐 간단해요. 내가 돈을 안 벌면 당장 다 굶어 죽어. 그러면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 시험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뭐 짬짬이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날고 기었다 하시는 분들도 막상 공부하고 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딴 거 하지 이걸 왜 하지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찾아요. 여기 나오는 경쟁률 낮은 거, 뭐 과목수 적은 거. 제가 경쟁률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요. 경쟁률이란 거는 다 가짜예요. 특히 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에 나오는 그 경쟁률 있죠. 뭐 10대 1, 뭐 20대 1 나오고 막 이런 거. 그거 다 가짜입니다. 왜? 절반 이상이 일단 과락으로 다 떨어집니다. 과락이라는 거는 공부가 안 됐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과목이라도 과락을 맞으면 무조건 탈락시킵니다. 그게 50%를 넘어요. 57%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빼면 일단 절반은 줄죠. 경쟁률 자체가 절반 줄어요. 그럼 10대 1이었으면 5대 1로 줄었죠 벌써. 그리고 이제 합격하고 먼 50점대 60점대 이런 분들 70점대까지 요즘은 70점대까지도 이런 분들 다 빼고 나면 뭐 3대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되네 가야지. 그러나 상위에 있는 3대 1이죠. 상위에 있는
우리 경쟁률이란 게 되게 웃기지만 로또 경쟁률 같은 게 아니에요. 로또는 뭐 그냥 확 돌려서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경쟁률은 우리가 그 대학 들어갈 때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내신과 어느 정도 수능 점수 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와서 원서 접수하고 경쟁하는 게 경쟁률이잖아. 근데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냥 원서 접수하면 다 경쟁률이에요. 원서 접수는 다 하게 돼 있죠. 그래야 시험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뭐 빼고 빼면 한 3대1 정도 되는데 3대1이 쉬운 거냐? 아니야. 어려운 거야. 어려워요. 3대1 그 안에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 상위권에 올라가서 합격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다만 진짜 뭐 안 되는 시험이다. 수능. 서울대 못 가. 서울대 못 가요. 솔직히 얘기해 서울대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야 대학을 다시 갈까? 서울대 한번 갈까? 못 가요. 그거는 안 돼. 영원히 안 돼. 타고나지 않으면 사실은 타고나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엄청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서울대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못해. 구급공무원은 됩니다. 돼요. 애초부터 구급공무원의 기본적인 거는 뭐 대학 나오고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을 뽑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뽑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면접 보고 다 합격시키죠. 그 일반 회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시험을 봐서 시험에서 상위권에 있는 인원수만큼, 그러니까 선발하는 인원수만큼 뽑는 거예요. 등수로 뽑는 건데 그 상위권에 있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대학 나오고 뭐 대기업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놀랍지만 그래요. 다 어떤 사람들이냐? 열심히 공부해서 그 점수대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야. 자기의 과거를 다 잊고, 과거가 어땠든 간에 시험 공부 자체를 잘해서 이 점수가 나오는 거지 과거의 부귀영화를 누려서 엄청나게 자기 실력가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거대한 착각이야.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내가 옛날에 공부 좀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를 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 마찬가지로 20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내가 수능 잘 보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시험은 이 시험일 거야. 저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 적용시키는 게 운전면허예요. 운전면허. 자, 운전면허 우리가 연습 안 하면 탁 붙어요. 그냥 다 연습하고 붙는 거 아니야. 그 뭐 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학교에서 배워요? 안 배우잖아. 따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똑같아. 얘도 얘에 맞는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는 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떨어져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30, 40대 직장이 있고 막 가정이 있고 이런 분들은 요게 중요합니다. 왜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하냐 하면 이게 양이 굉장히, 처음에 얘기했지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하루 종일 공부해도 다 못 따라갈 정도의, 정말로 신기하죠. 저도 처음에 굉장히 신기했어요. 아니 이까짓 거 20문제씩 나오는데 100문제인데 겨우 뭐 책에 뭐 중요하다는 것만 외워서 가면 그거 나오는 거 아니야. 운전면허는 약간 그런 게 있죠. 나오던 문제만 나오잖아.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나오던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네. 그렇다고 완전 생소한 문제도 아니야. 어디선가 본 듯한데 못 본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고득점이 잘 안 돼요.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기간이 대략 뭐 한 1년 정도라고 합니다. 뭐 2, 3년 이렇게 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공부해보면 알아요. 1년 정도면 충분한데 문제는 합격하고 공부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수능을 보려면 거의 6년을 공부해야 되죠. 초등학교까지 넣으면 12년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대학 갈 수 있는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1년 정도 공부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고등학교 정도 졸업했다 하시는 분들은 1년 정도 공부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이 공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건 힘들긴 힘들어요. 어렵지는 않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 모르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새로 배우면 되니까. 모르는 거는. 왜? 새로운 분야의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모를 뿐이에요. 모르니까 배워가면 되죠. 근데 그게 막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외우면 돼. 아니 한국사를 뭐 이해를 해야 된다는데 뭘 이해해요? 어떤 사건인데. 사건. 물론 이제 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하는 건데 이건 수능형 문제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능형 문제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시험은 그냥 이런 거예요. 뭐 6.25는 몇 월 며칠 날 일어났냐 라고 하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6.25 전후에 일어난 일들을 뭐 순서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막 다 이해해가지고 이거 다음에 무슨 회담이 있어서 무슨,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 외우면 돼. 무슨 회담 끝. 자, 이런 식으로 가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왜? 시험이 100분의 100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1분에 1문제 정도로 해결하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의 단답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해놨어요. 시험 문제 자체가. 다만 그 파트를 공부 안 했으면 자기가 틀리죠. 그리고 확실하지 않으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 시험 문제의
합격을 잘 못하신 분은 헷갈려서 그래. 헷갈린다는 거는 제대로 그거를 암기가 안 된 거야. 한국사 같은 왕의 업적 같은 게 있거든요. 헷갈리지 그게. 누가 무슨 책을 썼는지 이런 거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나중 되면 막 뒤죽박죽이 돼요. 그러니까 얘 다음 이 왕 다음에 이 왕이었나? 막 이런 우리가 아는 태정태세 문단세 뭐 이것만 외워가지고는 합격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많은 양을 우리가 외워서 1분에 한 문제씩 풀 수 있게 됐을 때 바로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40대 중에도 아까 봤듯이 많이 합격을 해요. 다만 이 공부법을 자기 공부법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망해요. 오히려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했는 뭐 서울대 못 갔지. 네, 어디를 갔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문제를 많이 풀어서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과서를 외워서 가신 분도 있고 한데 그런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나는 딴 것 못 들어. 근데 시대는 바뀌었어요. 시대는 바뀌었고 요즘은 인강, 학원 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그렇게 고집할 필요 없고 그런 고집들을 다 버리고 우리 선배들이 밟아갔던 합격한 선배들이 밟았던 길을 따라가면 30대든 40대든 합격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합격하고 나면 이 적은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지만 그냥 노는 거보단 낫다. 노는 거보단 낫습니다. 1년만 놀아보세요. 그럼 자기가 연봉이 한 5천이었다고 쳐. 3, 40대. 5천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200만 원을 벌더라도 200만 원이면 얼마야? 2,400만 원 아니야. 1년이면. 거의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제일 낮은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3천이나 벌면 마이너스 2천밖에 안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5천이었다가 마이너스 2천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연차 이제 뭐 1년차, 2년차, 3년차 호봉 올라가면서 한 1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어요. 물론 적어. 그건 확실해. 적다는 건 알고 시작해야 돼. 늦게 시작하신 분들 특히. 20대는 어떻게 감수할 수 있는데 30, 40대는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근데 감수해야 돼. 대신에 끊기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60세까지를 다 계산했을 때는 오히려 플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플러스일 수 있어요. 이직이 잘 될 때야 뭐 내가 뭐 연봉 6천도 7천도 받고 막 이러는데 이직이 안 되기 시작하면 다시 어차피 공장 가도 최저임금이에요. 여러분 공장에서도 안 받아줘요. 아무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처우가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빨리 승진하면 돼요. 또 승진도 많이 빨라졌습니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돈에 대한 거는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생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합격이 일단 해야 된다. 합격을 못하면 돈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연금 계산하고 제일 나쁜 게 돈 계산, 연금 계산인데 그냥 돈은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그게 난 못하겠어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 멀리 뭐 10년 후에 얼마 받아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10년 뒤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걸 미리 줘요. 연금을 얼마 받을지 몰라요. 연금은 나중에 60세 퇴직하고 65세 때 받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계산해? 그러니까 그 계산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뭐 일반 회사 들어갈 때 4대 보험 다 계산하고 들어가요? 나중에 국민연금 얼마 받을지 계산하고 들어가요? 안 그러잖아. 꼭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굳이 그래. 근데 어차피 떨어져. 그러니까 뭐하러 그거 계산하고 있어. 자,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목 수가 적다고 유리하냐, 경쟁률이 낮다고 유리하냐, 아무 유리할 게 없습니다. 왜? 남들도 똑같이 과목 수가 적으면 과목 수가 적고요. 경쟁률 낮으면 경쟁률 낮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내가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과목 수 적고 뭐가 어쩌고 과목 수가 적으니까 공부를 조금만 하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죠. 더 많이 해야 돼요. 이 사람 이게 착각인 거야. 과목 수가 적으면 더 많이 해야지. 완전히 100점 맞아야지. 이걸 이해 못하시면 영원히 합격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